안녕하세요. 주식의 장중 라이브입니다. 네. 먼저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좀 놀라시게 만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소위 얘기하자면, 네, 주식 셰프 이 채널에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로 가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알돈잡하고 분리되어 있던 내용들 하나로 합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그 주식 셰프 채널의 내용도 뭔가 좀 더 이제 저는 그래요. 주린이 그다음에 경제를 공부하시는 경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 편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래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급등주로 갑자기 이렇게 뭐 급등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큰 수익 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일확천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빠르게 큰 수익 내고 이런 것보다는 리스크는 줄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그런 쪽을 좀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주린이, 경린이 이런 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한 번에 얼마 막 크게 대박 나는 것보다는 자산이 단 10원이라도 계속 늘어나는 거, 자산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채널 자체가 그 내용, 채널에서 다룰 내용도 이렇게 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보다는 꾸준히 자산이 늘어서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내가 언제 돈이 이렇게 늘었지? 내가 돈이 많이 늘었네? 뭐 이런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채널명도 주식 셰프라는 이름보다는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한 이름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쑥쑥 자라나라고, 그냥 앞으로만 쑥쑥 위로만 쑥쑥 자라나라고 해서 무슨 뭐 콩나물로 하라느니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콩나물을 넣어서 뭐 이렇게 콩나물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네, 그리고 새싹이 돼서 뭐 나무가 되라 그래서 새싹나무 뭐 이렇게 뭐 주변 지인분들이 좀 그런 의견을 많이 주세요. 네. 근데 이왕이면 같이 채널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제 지인분들은 지금 채널에는 제가 가급적이 오지 말라 그래서 부끄러워 갖고 채널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무튼 좀 제가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 보면은 지금 장 자체가 이제 밴드 하단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외인들 매도가 또다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 매도도 지금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상하게 기타법인 매도가 좀 많아요. 네, 기타법인 매도가 많고,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 뭐 투신, 얘네들은 매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그렇게 막 강하게 던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금투 보시면 오히려 선물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방으로 가는 건 아닌데, 이제 걱정은 뭐냐? 그 미국에 이제 간만에 간밤 동안, 네, 미 증시도 그랬지만 엊그제 발표한 그 고용지수가, 민간 고용지수가 비농업 부분에서 상당히 또 기대 이상으로 상승한 거에 대해서 그 고용이 회복되니까 경제 회복되고 좋지 않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그 공급이 줄어드는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테이퍼링 발표가 임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공매도 그 투자 기관에 이런 데서는 이제는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한국도 약간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왜냐면 계속해서 단련만 갔잖아요. 단련만 갔으니까 점프해서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이제 내려갈 구실을 찾는 건데, 외인들의 그런 심리가 지금 한국 증시에서 선물을 지금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 규모만 봐도 지금 뭐 네,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도를 10조, 지금 11조 가까이 되죠. 그런 상태고, 순매도 규모도 1조 6조 6천억. 네,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우려는 돼요. 그래서 지금 해지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팔기 위해서 파는 형태가 좀 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하단 밴드로 내려왔다는 거가 이제 당분간은 3215에서
네, 3215에서 3247 사이에서 움직일 소지가 있고, 오늘 밴드를 상단 밴드로 회복하지 못한다. 지금 일단은 오늘은 이 선, 네, 하단에 이제 3235 정도 선에서 지금 지지 라인 형성하고 반등 시도를 하는데, 3240을 회복하는 건 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3240을 회복하지 못하고 밴드 하단에 있으면 깊은 조정폭이 만약에 온다, 투심 때문이에요. 딴 거보다 투심 때문에 그런 게 온다, 그러면은 3215를 바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좋게 봐도 한 3237 정도를 하단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볼 때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고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좀 투심이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이때 계속 현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현금 비중. 근데 반대로 밴드 하단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이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돼요. 네. 이때는 왜 현금을 계속 말씀드렸냐면, 상단 밴드가 불안불안할 때 하단 밴드까지 빠지면 하락폭이 많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단 밴드로 내려왔고, 하단 밴드에서 한 중간 정도, 한 3230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서서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근데 아무 종목이나 그 저가 매수 하시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적 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 잘 벌고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기대가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주도 산업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 하는 데들이 투심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런 애들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좀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제가 이제 다음으로 타겟을 보고 있는 거는 수소 쪽. 당분간은 전기자동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수소 쪽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100% 그 과거의 내연기관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어느 정도 커버해서 갈 텐데, 이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 네, 거기를 먼저 중요시 보고 있고, 그리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나요?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완제품보다는 소재 쪽을 좀 더 중요하게 봐요.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 완성업체보다는 전기차에 들어갈 소재, 거기 들어갈 그 제품들, 부품들, 네, 거기를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다, 완성 배터리다 그러면은 배터리 완성품을 만들기보다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를 완성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전해질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중간재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쪽에 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소재, 니켈, 망간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쪽. 저는 이제 이런 쪽을 또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종목들 중에 괜찮은 거, 네, 그런 거를 좀 보고 있고,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 이제 그러니까 매도만 볼 때는 이제 11조가 넘어갔어요. 선물시장도. 그리고 지금 현물에서도 1조 7천억, 이렇게 되면 한 2조 한 4, 5천억 정도까지 매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늘어나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3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투자가 아직은 매도량을 많이 늘리고 있지 않다. 긍정적인 거니까 일단 밴드 하단에서는 좀 매수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이제 바탕으로 좀 볼 때, 그리고 친환경 이런 쪽을 볼 때 그동안 좀 사기 어려웠던, 네, 두산중공업, 원자력, 그 SBR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네, 소형 원자로도 그렇고, 이 두산이 여기저기 협력해서 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주가가 고가여서 못했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두산. 네. 두산중공업 막 이렇게 피크 치고 올라갔잖아요. 피크 치고 올라갔고,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옆으로 길게 횡보했던 애가 미끄러졌다. 지금 옆으로 길게 갔잖아요.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을 했는데, 올라온 거에 이 급박한, 지금 급히 올라갔잖아요. 급히. 네. 급히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조정은 옆으로 좀 이 상승폭에 비례해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요 길 있잖아요. 요 길에 비례해서 옆으로도 그만큼은 좀 최소 그 이상은 여기서 여기 길이 있죠. 요 길이 이상은 여기서 더 횡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자, 요만큼의 길이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쵸? 요 정도로 이렇게 상승폭이 있었다. 단기적으로 급히 올라갔다. 그러면 왜 얘가 따라오죠? 이거 뭐 지울게요.
설명을 위해서 했던 거니까. 이 횡보할 때도 보시면 이 정도 길이가, 자, 이게 옆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치면,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이 미래에서 배우는 차트 툴이 정말 안 좋아요. 뭔가 뒤집히지도 않네요. 네, 참 안 좋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그때 하도 이쪽에 그 월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담당자가 자기들 쪽으로 옮겨달라 그래갖고 하긴 했는데, 네.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게 이 정도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길이보다 이상은 더 많이 옆으로 숨고르기를 해야 이 올라왔을 때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숨을 고르면서, 그 표현이 제일 맞겠네요.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쭉 지금 숨 고르기를 했잖아요. 에너지를 다시 응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막 떨어진다. 이거는 이 시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사실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는 뭐냐, 다시 한번 이 상승폭, 이거 괜히 좋네. 네. 앞으로 이게 좀 자유롭게 좀 재밌게 좀 방송하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봉 여기에서 보면 가운데쯤 찝으면 이건 눈대중이에요. 네, 가운데쯤이 딱 보면 한 이 정도가 가운데 되는 것 같죠. 가운데 여기, 그쵸? 이쯤이 가운데인 것 같은데, 한 조금 보수적으로 할까? 이쯤이 가운데? 네. 자, 여기가 가운데인데, 그 가운데 하단, 그쵸? 하단으로 내려왔고, 이쯤 되면은 사실은 여기다. 자, 이쯤 되면은 위에서 여기 요 사이즈에 비해서 여기 조금 작죠. 퉁쳐갖고 뭐 대충 한 3분의 1 지점, 네,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 신호를 좀 시도를 한다. 이렇게 저점을 잡으면서 이걸 깨지 않고 반등 시도로 바닥을 다진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쌍바닥, 삼바닥 이런 걸 만들다가 반등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너무 결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많은데, 아까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반이라고 아까 찍은 거죠. 반에 딱 걸쳐 있잖아요, 여기도. 네. 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깨지면 그때부터는 좀 여기 120선이니 이런 데까지 푹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실적 기대치나 여러 가지 그 사업 내용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그냥 완전히 쳐박아야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이제 이 정도 선에서는 쌍바닥, 삼바닥 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제가 사실 오늘 걸어놨을 때보다는 오늘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약간 출렁거리고 있긴 한데, 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섣불리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늘 30분 봉이에요. 60분 봉으로도 볼까요? 오늘이 여긴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봉 3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퍼렇게 아직 내려가고 있잖아요. 퍼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좀 아까 살짝 보였나요? 그 열십자 모양의 도지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럴 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30분 봉으로 봐도 쭉 밀리고만 있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앞쪽만 있지 십자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봉으로 줄여봐도 안 나와요. 기다리는 거예요. 5분 봉까지만 볼게요. 자, 5분봉 이때부터 이제인데 내려와서 아직까지 이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무조건. 네.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로 가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하단에 25,000원 정도를 미드라인으로 잡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25,000원 안 깨지냐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21,000원, 1,150원에서 25,000원까지 갭이 좀 있어요. 근데 25,000원을 최종 지지, 보수적으로 보실 때는 최종 선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 안에 한 21,000원부터 25,000원 사이를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매수 자체는 분할이에요. 한 방에 팍팍 던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하시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인 분은 뭐 21,150원의 매수를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때는 수량으로 걸어야죠. 그 다음에 21,000원 뭐 이렇게 분할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하면 좀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서서히 뭐 많이 빠졌고,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옆으로 자, 서서히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 이거 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21,150원 정도에서 서서히 걸어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추세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제 서서히 조금 접근할 만하고, 외국계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자, 공매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돼. 이거 보시면은 이게 22,000원 넘어가면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그쵸? 15%나 됐어요, 이날. 이제 어제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쇼커버링이 조금 들어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인들의 매수를 좀 봐야 되는데, 충분히 이제 차트에 접근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외인들 많이 팔고 있어요. 많이 팔고 있고, 뭐 기간은 조금 그래도 매수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면은 뭐 고점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했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아까 그걸 못하니까 밀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갔는데 이제 전 고점들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거기서 못 버텨내니까 다시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자,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네, 확대를 하시면 뭐냐 이거? 자, 이거는 뭐 지울게요. 저 자잘한 것들 과거 건 지우고. 자, 이 오늘 거 안 보이니까 살짝만 뒤로 밀게요. 요거 전에 이 박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여기 있구나. 네, 그쵸?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의 지금 그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이만큼 상승했던 거 상승분 다 반납하고 내려왔죠. 그럼 뭐냐? 얘 보시면은 박스에서는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박스 하단에서도 의외란 표현이 맞나? 네, 되게 지지를 많이 받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어요. 빠지더라도 바로 올라오고. 그러면 뭐냐? 23,000원 위에서는 얘가 있겠다라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최근에 어디였죠? 어디 그 광산 관련해서 뭐 손해배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투자 손실이 났다는 얘기도 뭐 나오는데, 전체 사업 규모나 앞으로 나갈 거 그거에 비해서는 큰 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분을 소화하기 위한 악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얘도 한 24,000원 정도, 24,000원에서 4,100원 사이부터는 분할 매수로 서서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있는 이 부담감이 매물이 소화되면서 어느 정도 꺼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 봐요. 23,000원. 그러니까 이 사이를 갖다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천천히 이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떨어졌으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렇게. 항상 떨어지는 게 있었다. 그냥 섣불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라도 생기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네,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생길 때 그때 이제 서서히 접근하는 거예요. 자, 상승부에서 좀 아까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얘는 다시 조금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로 치기보다는 아래에다 걸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이 뭐 온갖 뭐 악재 다 터졌죠. 뭐 기관에서 그 주가 하향 레포트까지 나오면서 다 터지고 했는데, 이게 뭐 의도 맞을 만큼 의도가 맞았잖아요. 공매도도 맞을 만큼 맞았고. 네. 자, 외인 매수. 아직까지는 메인이 매수보다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바닥권, 어느 정도 좀 바닥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이때 마찬가지야. 일봉으로 볼 때도요. 그런 악재로 이렇게 인해서 단기간 푹 떨어졌는데, 떨어졌으면은 그렇게 악재면요 막 폭발적으로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폭발적으로 막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악재들 목표가 하향 레포트 나오고, 뭐 태양광 쪽에 생각보다 뭐 실망이란 얘기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뭐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다가 멈췄다. 그리고 반발 형태가 나온다. 이거는 여기 정도 선이면 이제는 뭐 뭔 얘기가 나오든 악담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적절하다. 이제는 이 정도 가격까지는 좀 과하게 내려왔다. 그래서 38,300원 정도까지는 지지라인을 형성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방송할 때 납폭 과대 종목, 괜찮은데 납폭 과대 종목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위험해서 조금 대응이 빨라야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게 이거예요. 얘도 하나에 거의 포함되는 건데, 말씀 못 드렸던 이유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매수 작업을 하지만 이게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빠지면요, 이 자리가, 이 선이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계단 하락 이렇게. 그래서 대응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알려줬으면 나 이만큼 수익 봤을 텐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요. 잘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건 결과예요. 결과론적인 거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된 것 뿐이고요.
이때 또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고. 다만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시그널들이 반등할 거라고 본 건데, 그래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섣불리 말씀 못 드는 건데, 아무튼 얘는 이제 그런 악재들, 우려됐던 사항들이 터지고 다 터지고 나면은, 그리고 점점 마찬가지 다른 종목에서도 속속이던 종목 중에도 그런 게 있지만, 우려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악재로 반영돼서 해소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쪽 사업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면서 점점점 올라갈 길만 남은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시간 걸릴 수는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얘는 4만원 퉁쳐서 4만원 지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상승으로 이제 오늘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탁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반발이 들어오죠. 최소한 10십자 이 도지나 아니면 빨간 게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여기를 지키느냐 4만원 지키느냐를 이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로 걸잖아요. 이런 것들 옆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고, 이게 이제 4만원이 깨지면 4만원이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 한 39,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1,000원 정도 폭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이제 분할로 잡는 거예요. 분할로. 네,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하면 얘도 뭐 장기적으로부터 저는 괜찮게 봐요. 네, 괜찮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외에도 저는 이제 그 가스, 네, 그니까 천연가스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다른 거 지금 내용 보다가 죄송합니다. 수소, 네, 수소, 그 다음에 그 완제품보다는 소재나 부품 쪽,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는 날 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어제 좀 놀래켜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좀 더 안정적이면서 주린이 경린이 분들, 네, 모두 안정적이면서 자산이 이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그러면서 경제 관련된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경제 뉴스나 이런 거 기사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중에 뭐 특이한 것도 공유 드리고, 이런 형태로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제라도 의견, 또 그 좋은 채널명, 채널 시즌2로 가기 위한 좋은 채널명,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매매하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